여러분, 미역국 좋아하시나요?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생일상에는 미역국을 꼭 올렸고 출산 후에는 매 끼마다 미역국을 챙겨 먹었었는데요. 미역국을 먹으면 피가 맑아진다고 해서 일부러 챙겨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미역국 끓일 때 혹시 어떤 기름을 사용하시나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 기름으로 미역을 볶으면 발암물질이 생길 수 있다는 무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 물질들이 우리 몸속에 쌓이면 폐암이나 유방암, 피부암에 걸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건데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챙겨 먹은 미역이 사실은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니 정말 무서운 얘기죠. 저도 이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맛이 고소하다는 이유로 매번 이 기름으로 미역국을 끓였었는데요. 이제는 미역국을 끓일 때 이 기름을 절대 쓰지 않아요. 미역에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미역을 잘못 먹으면 위에서 팽창해서 소화불량이나 변비가 심해질 수도 있는데요. 제가 잠시 후에도 설명하겠지만 이 성분은 특히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에게는 더 치명적입니다. 아무리 미역이 몸에 좋다고 하더라도 상극인 음식과 같이 먹으면 몸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도 있다니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미역과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인데요. 미역국을 끓일 때 절대 쓰면 안 되는 기름과 미역의 좋은 성분을 한 번에 다 흡수할 수 있는 건강한 기름까지 싹 다 말씀드릴 테니 지금부터 5분만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케어웰TV입니다. 여러분, 혹시 미역과 파가 상극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많은 영상에서 파랑 미역은 절대 같이 먹지 마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런 걸까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미역국을 끓일 때는 파를 거의 넣지 않죠. 근데 재밌는 건 해외에서는 미역과 파를 곁들인 요리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뭘까요? 한국의 전통 식문화에서는 미역의 풍부한 칼슘과 파의 비타민C가 만나면 영양소 흡수가 잘 안 된다고 여겼는데요. 게다가 미역과 파의 맛이나 향이 서로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인식도 있었습니다. 파의 자극적인 향이 미역의 고유한 맛을 해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이런 상식이 깨지고 있습니다. 2019년 경희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미역과 파를 같이 먹으면 오히려 항산화, 항염증 효과에서 시너지가 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15년 서울대 연구에서도 미역과 파를 함께 섭취해도 영양소 흡수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미역과 파가 상극이다 라고 믿고 계신데요. 사실 이건 오래된 전통적 인식일 뿐 과학적으로는 두 재료를 함께 드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니 미역과 파를 같이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역과 같이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우리 몸의 상극인 음식은 뭘까요?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 하면 항산화 효과로 노화 방지에도 좋고 뼈 건강에도 좋다고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인지 나물 문화가 발달한 우리나라에서는 시금치 나물과 미역 무침을 반찬으로 내거나 미역국에 시금치 무침을 곁들여 먹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건강 챙긴다고 먹는 반찬들이 오히려 우리 건강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과 근력이 줄어들면서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고 살짝만 부딪혀도 뼈에 금이 갈 수 있는데 미역의 칼슘이 뼈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심장 근육의 수축과 혈압 조절, 혈액 응고와 같은 심혈관 건강에도 칼슘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노인분들의 경우 유제품 섭취가 부족하고 비타민 D가 결핍되기 쉬워서 칼슘 섭취가 더욱 중요한데 하필 시금치가 칼슘 섭취를 방해하는 거죠. 시금치는 미역과 함께 섭취하면 시금치에 들어있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미역의 칼슘과 결합해서 칼슘의 체내 흡수를 방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역 요리를 하실 때에는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시금치 대신 비타민 D가 풍부한 생선이나 버섯, 달걀을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김치나 요구르트, 오렌지 등 비타민 C가 풍부한 식품도 칼슘 흡수에 도움이 되고요. 혹시 미역국을 끓일 때 참기름에 미역을 볶아서 요리하는 분들 계신가요? 참기름의 고소한 향이 미역국에 배어나와 더욱 구수하고 깊은 맛을 낼 것 같지만 사실은 건강에 좋지 않은 조리법일 수 있습니다. 참기름을 고온에서 가열하거나 오래 볶으면 벤조피렌이라는 발암 물질이 생성될 수 있는데요. 벤조피렌은 체내에 축적되면 폐암, 유방암, 피부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기름을 조리할 때는 200도 이하의 온도에서 가열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해요. 그렇다면 건강하고 맛있는 미역국은 어떻게 끓여야 할까요? 지금부터 건강과 맛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최고의 레시피를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주세요. 먼저 말린 미역을 물에 30분 정도 불려주시고요. 들기름을 두른 후라이팬에 미역을 2-3분 정도 달달달 볶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미역의 고유한 향을 살리면서도 영양소 손실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참기름이 아니라 들기름이 이 레시피의 핵심인데요. 들기름을 쓰면 미역의 풍부한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높여줍니다. 제가 앞에서 미역을 많이 먹으면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들기름과 미역을 함께 드시면 이런 부작용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참기름처럼 발암물질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부터 미역국에는 들기름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계속해서 볶은 미역에 물을 부어 끓여주세요. 이때 다시마를 같이 넣어주시면 더욱 좋은데요. 다시마로 우려낸 육수는 미역의 무기질 흡수를 도와준다고 하니 귀찮더라도 다시마 한 조각 꼭 추가해주세요. 미역국은 중약불에서 오랫동안 끓여주시는 게 맛과 영양의 비결인데요. 중약불에 오래 끓이면 미역의 알긴산이 충분히 우러나오는데 이 성분은 혈당 조절과 콜레스테롤 저하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 여기에 무와 대파를 같이 넣으면 세 가지 재료에 모두 들어있는 알긴산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건강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간장과 소금으로 간을 맞추면 끝! 어떠세요? 간단하고 건강한 미역국 레시피 완성입니다. 정말 쉽고 간단하죠? 마지막으로 미역과 같이 먹으면 상극인 음식을 말씀드릴게요. 시금치와 같이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식품 바로 두부입니다. 노년기에는 근육량 감소와 면역력 저하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인데 두부에는 고품질의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서 나이가 들수록 꼭 챙겨 먹으라고 하죠. 게다가 미역은 치매 예방 음식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바로 미역에 풍부한 요오드 때문입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호르몬은 뇌 발달이나 성장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요오드가 부족해지면 치매같이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위험이 생길 뿐만 아니라 골밀도 감소와 골다공증 발병 위험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또 갑상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서 동맥경화와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 커집니다. 우리가 미역을 일부러라도 챙겨 먹어야 하는 이유죠. 문제는 두부와 미역, 이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몸에 좋다고 했던 성분들이 전혀 흡수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역의 요오드와 두부의 칼슘이 만나면 불용성 요오드와 칼슘이 만들어져서 우리 몸이 영양소 흡수하기 어려워진다고 하는데요. 특히 요오드와 칼슘의 요구량이 많은 임산부, 어르신, 노인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미역국에 단백질을 더하고 싶으시다면 이제부터 두부 대신 달걀, 소고기, 돼지고기를 넣어서 드셔보세요. 단백질은 풍부하게 섭취하면서 요오드 흡수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미역과 두부는 같이 먹지 말고 먹어야 한다면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겁니다. 오늘은 미역과 상극인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개별 식품의 영양가도 중요하지만 식품 간의 조합과 섭취 방법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연세가 있는 분들은 식습관이 직접적으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해서 전달해 드릴 테니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식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